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찬반 양쪽의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공무원연금은 이제 국민연금하고 비교하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그런 거죠? 예, 뭐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것도 있고요. 예. 받는 연금에 적용되는 소득 상한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되다 보니까 단순히 수익비 그러니까 내고 받는 그런 비율뿐만이 아니라 절대액 측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연금만 가지고 그 돈이 안 되니까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이게 통계 추정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요. 지금까지 누적 적자 보존액이 한 9조 8천억 또는 뭐 12조 2천억 정도 이렇게 다른 결과는 나오곤 있습니다만 적지 않게 이미 들어갔고요. 작년에 적자 보존액이 2조 원, 그다음에 금년에는 한 2조 5천억 예상이 되는데 뭐 이 정도에서만 머물러도 어떻게 이걸 그냥 끌고 갈 수도 또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대로 간다 그랬을 때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가 한 53조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이고. 2020년 이후부터는 매년 적자가 연간입니다. 7조 원 이상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않을 수 없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개혁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이게 왜 개혁이 안 됐던 겁니까? 아무래도 뭐 어느 나라나 연금 제도를 그렇게 개혁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88년 도입됐는데 저희가 2007년까지 두 차례 개혁하면서 2028년까지 한 급여를 43% 깎는 아주 굉장히 강한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개혁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참 대단한 개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 개혁을 한 배경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고령화가 빨리 되다 보니까 그런 개혁을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도입돼서 제도 역사는 한 54년 돼서 더 이 문제가 많지만 제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해관계자분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죠. 수급자분들도 많고 또 이 공무원연금의 장점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이 제도를 손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뭐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강력 저항해서 뭐 표현은 제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무튼 고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이번만큼은 해야 되겠다.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새누리당도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연금학회가 초안을 낸 상태죠. 초안을 아직 내지는 않았고요. 22일 날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이 주요 골격에 대해서 이제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들은 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내는 거를 더 늘리고 받는 건 줄이고 기본 방침은 그거 아닙니까? 조금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요. 뭐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단은 공개가 된 게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담하는 수준이 이제 공무원 본인이 7% 보험료 부담하고 또 국가가 7% 부담해서 14%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알려지는 걸로는 2026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그 20%로 이제 6%포인트를 더 올리는 그런 식의 개혁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건 뭐 공무원 혼자 다 6%포인트 올라가는 걸 부담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반은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이미 공무원이 되신 분들 얘기고 이제 앞으로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2014년인데 뭐 저희가 개혁을 한다 그랬을 때 법안 조치 같은 걸 마련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는 내년 뭐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보면 최종으로 2016년부터 저희가 이런 새로운 법을 아마 이렇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6년부터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지금은 본인 공무원이 낸 거하고 국가 부담하는 걸 합치면 14%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그걸 다 합한 게 그러니까 9%입니다. 그렇죠.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거하고 사용자가 내는 게 9%인데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9% 그러니까 공무원 자신은 4.5% 부담하는 걸로 이제 낮춰서 신규 입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하고 일단 같은 쪽으로 가겠다 하는 게 똑같이 하겠다. 것 같습니다. 새로 공무원 되신 분들은 이제 국민하고 똑같이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그렇다 그래도 이제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고요. 그 공무원연금 또 소득 비례 연금이라서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틀에서는 일단은 수급 부담 구조는 좀 맞춰가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 이미 공무원이신 분들은 이제 2026년까지 내는 돈을 좀 늘리고 받는 돈을 좀 줄이겠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은 이건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보다도 적다. 이건 연금이 아니라 아예 적금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게 뭐 지금 재직 공무원들은 2016년부터 이제 급여 승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1.9를 1.35부터 2026년까지 10년에 걸쳐서 한 2.25로 매년 0.01%포인트를 낮춘다는 건데요. 예. 그다음에 또 이게 좀 복잡합니다. 예, 복잡해요. 네. 예. 신규 공무원은 지금 국민연금처럼 2028년까지 급여 승률 지급률을 1%로 연간 낮춘다는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적금 아니냐 그러고 언론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요. 예. 지금 뭐 국민연금, 지금 공무원연금이 큰 문제지만 제가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2007년에 개혁할 때 반쪽짜리 개혁이라 그랬던 게 뭐냐면 급여율은 떨어뜨렸지만 원래 보험료율을 2018년까지 12.9%로 올리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비록 수급 구조를 국민연금하고 동일하게 맞출지라도 네,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를 한 13%는 걷어야 이게 수지가 맞는 제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4%포인트 정도는 더 이득이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민간 금융상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률은 높은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진 게 이미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에 대해서 수령액을 삭감하지는 않겠지만 수령액 상승폭을 제한한다. 또 최대 3%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부담케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소급작용 이런 식의 그 위헌 논란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위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이제 오죽하면 이런 조치까지 생각했겠냐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하. 그만큼 공무원연금 재정이 좀 안 좋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처음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독일이 공무원연금 제도를 굉장히 관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구 고령화나 뭐 등등해서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어려우니까 독일에서 이미 2004년 개혁을 하면서 수급자들한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좀 연금에서 일부를 걷고 있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군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워낙 이제 개혁을 이렇게 강한 식의 안이 나오는데 예. 그 퇴직한 분들만 또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좀 어떤 그 형평성 차원에서 좀 그렇지 않느냐.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윤 박사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정도의 내용이면 일단은 뭐 해볼만 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갖고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지금 뭐 저 최종 안에 대해서 제가 100%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에서 그런데 예. 근데 뭐 지금 뭐 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이나 뭐 일본, 스웨덴 뭐 이런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향후 뭐 평균 수명이 예상보다 더 늘어나고요. 경제가 더 저성장 추세로 가면 아무래도 국가재정, 연금재정이 어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 논란, 연금 개혁할 때마다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제 아주 분열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자동 안정장치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냥 정치권이나 뭐 이렇게 개발 거 없이 더 오래 살아서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예. 경제 성장이 떨어져서 여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연금을 깎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미. 아, 그래요?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가 이미 도입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도 그 정도까지 가야 제대로 하는 개혁인데 뭐 하여튼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공적연금 계약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공동대표도 맡고 계시죠.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연결합니다. 이 위원장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거론되고 있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요 안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열풍이 불 정도로 좀 심각한 불안과 동요가 있고요. 또 공무원들 세금 도둑 파렴치범으로 내는 것에 굉장히 분노가 큽니다. 특히 국가가 공무원들에게 재직 중에 박봉과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 연금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한 약속까지 신뢰가 무너졌고요. 예. 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금에 한 푼도 안 내고 지금 연금으로 연 2억 정도를 받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12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데요. 예. 정작 지도자들은 그런 고통 부담하지 않는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밀실에서 논의했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전혀 논의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안이고 또 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더 훨씬 불리한 안입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사실 왜곡을 했던 그걸 기초로 해서 만든 시안이라서 예. 그 결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참고로 그 연금 학회가 어떤 단체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죠? 예, 이사진과 기관회원 대부분이 그 재벌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하. 그동안에 줄곧 그 공적연금을 축소시키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주장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이 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계약시켜 왔고요. 또 재벌보험사의 그 국민과 공무원들의 노후를 팔아넘기는 그런 단체인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엄청난 적자가 발생을 해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사이에 한 53조가량 더 들어가야 하는 것도 인정하시죠? 예. 그럼 고치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금을 그 정부 재정으로 투입한다고 해서 이것을 적자로 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그러는데요. 당연히 그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그 사회보장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 우리나라 정부 부담률은 그 12.6%로 가장 적은데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28%, 미국은 35%, 독일, 프랑스는 50%, 60%가 넘습니다. 전체 연금액 중에 정부가 부담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런 논리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 기초연금도 그 전액 세금이고요. 적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요. 물론이죠, 그거는. 예. 정부가 돈 없다고 안 주면 그만이 되는 거고요. 예. 국민연금도 30년, 40년 후에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재정 조치를 안 하겠다는 노릇인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연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아까 우리 전문가께서 이러저런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해왔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소득 대체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예. 우리나라로 보면 그 기초연금이 부부 합산하면 한 140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예. 한국의 5배가 넘고요. 예. 여기에 그 국민연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공무원연금으로 한 19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당연히 세금이 많이 투입됩니다. 예. 또한 만약에 그럼 정부가 이 공무원연금의 세금 투입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각종 불이익을 좀 해소해 주고요. 또 생애소득 관점에서 보수와 퇴직금 현실화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박봉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무원연금으로 보상해 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지금의 상황은 사실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이 그렇게 박봉인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물론 박봉이었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들만 너무 특혜를 본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 분명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60세까지 정년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상은 공무원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입니다. 예. 3년 정도 재직하고 퇴직하는 현실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공무원 보수가 많이 현실화됐다고 하는데 과거에 비교했을 때는 공기업 300인 이상을 비교를 했었고요. 지금은 100인 이상 기업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지금 공무원 보수가 지금 77%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들 퇴직 수당이 지금 최대 39%인데요. 아까 윤석명 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60%라고 지금 거짓말을 했었고요. 또 공무원들이 산재보험이나 기초연금도 전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고 또 국민연금과 수입비를 맞춘다고 한다면 지금 재직 중인 공무원들도 똑같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지금 4.5%를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10%를 해서 2.2배를 더 내게끔 만드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정부와 또 여당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예.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의 3배가 넘고 세계 1위입니다. 은퇴 연령도 71세고요. 저희들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즉 다시 말해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적정한 노후 소득이 얼마를 해야 될 것인지 국가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내 연금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고요. 예.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1월 달에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통해서 일단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고요. 특히 이제 부자 증세 또 서민 증세 부자 감세만 하는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예. 그리고 500만 공무원 가족들이 또 국민의 노후를 팔아먹는 재벌보험사의 이러한 부분들까지 연결시키면서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국민연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는 낫다 이거는 인정하시죠?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 그다음에 퇴직금 부분들, 재직 중에 이제 각종 기초연금이나 산재보험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거고요. 예. 2010년 개정 이후에는 사실상 신규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이 39.9%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 수준으로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우리가 3년 평균 재직을 하는 것을 적용시키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또 양쪽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이었습니다.